네, 안녕하세요. 오드스탁입니다. 오늘은 나스닥 ETF 운영 신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, 간단하게 얘기하면, 내가 이제 ETF에 금액을 넣고 있잖아요. 상황에 따라서 상승 쪽에 또는 하락 쪽에. 근데 한 번 짠 포트폴리오를 쭉 끌고 가는 거는 조금 무모한 거죠.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주는 리밸런싱이 꼭 필요합니다. 리밸런싱, 리밸런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일정 기간, 매 분기 일단 수익을 챙기고 보자는 거예요. 그리고 재투자 들어가면 되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이제 쉽죠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비율에 따라 하는 거예요. 특정 매수 조건에 들어간 게 일정 뭐 예를 들면 20% 이상 넘어간다. 그럼 절반 정도 팔아주고 다시 진입하고, 그래야지 누적 수익이 계속 늘어나요. ETF 특성상 뭐 대박을 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에서 얼마를 팔아주고 하면 누적 수익이 상당하게 됩니다. 일단 정기적인 거는 알았으니까 우리 또 이제 정기적으로 잘 안 하죠. 특정 상황을 줘서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볼게요. 리밸런싱을 시켜볼게요. 일단 제가 기존에는 매수 쪽 5개, 매도 쪽 5개를 잡았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들락날락하는 게 있어. 그래서 좀 진득한 것만 4개, 4개씩 잡았어요. 그러면 특정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 금액만큼 들어가고, 내가 만족, 비율 리밸런싱 할 거다. 그러면 몇 퍼센트가 가면 얼마를 팔아주면 됩니다. 그거는 이제 바로 나와요. 나중에 이제 서비스하게 되면 문자로 탁 날아가면 문자대로만 하면 돼요. 지금 개발 과정이라고 했죠. 처음에 이게 잘못 발표한 게, 일단 의뢰가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리밸런스까지 생각하니까 조금 복잡해지는데, 그리고 레버리지도 이제 하나 두 개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.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던 게, 아 진짜 ETF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적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. 자, 기존에는 5개 이제 4개로 줄였죠. 그러면 내가 진입한 게 진입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저 지표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.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매수 조건을 이렇게 할게요. 1번 조건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그러면 요거대로 하면 1번 조건에 들어갔어. 그러면 진입 당시에 종가를 기억하게 합니다. 그래서 종가 대비, 종가가 지금 들어간 그 금액과 날짜죠. 몇 퍼센트 올라간지 보는 거예요. 이게 퍼센트예요. 30%, 40%, 50%. 자, 여기는 먼저부터 잡힌 게 있네요. 요거는 4번 조건일 거예요. 4번 조건이 제일 안 바뀌어요. 진득하다는 거죠. 4번 조건에 들어갔어. 자, 이날 종가가 매수가가 되니까, 그리고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보세요.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. 4번 조건은 한 번도 안 풀려요.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30%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. 이거는 지금 그 레버리지를
1로 둔 거죠.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조건을 한번 써봤어요. 특정 조건이 되면 레버리지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? 그거는 상승의 시작일 수가 있으니까. 예를 들어서 1번 조건이 이거 뭐라 그러지? 밝은 분홍이 바뀌게 되면 레버리지를 1짜리가 아니라 3짜리로 들어가는 겁니다. 요건 제가 조절을 할 거예요. 나머지 구간들도 나머지 조건들도 조절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2번 조건으로 1번 조건으로 들어갔어. 만족으로 하게 되면 40%? 40% 하면 절반을 팔아주는 거죠. 마찬가지. 뭐 20% 할지 40% 할지는 본인이 정하게 할게요. 자, 40% 가면 일부러 팔아줍니다. 나머지 쭉 끌고 가다 다 팔리면 70%에서 팔게 되는 거죠. 40%에서 일부러 팔았는데 조건이 바뀌었죠. 그럼 그 다음날 뭐 50%에서 최종 청산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레버리를 쓰지 않은 구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볼게요. 자, 이 구간 나머지 2, 3, 4가 진입을 했다 가정하고, 이런 작은 구간은 본개수로 세가지고 6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한번 써볼게요. 날짜는 다 표시됩니다. 한 달은 20일이니까 60일, 3개월 동안 상승을 했어. 3개월 동안 상승을 했는데 10% 이상이야. 그러면 또 일부러 팔아주고. 이건 조건을 제가 한번 다시 맞춰볼게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에는 이제 매수 쪽 ETF가 들어간 거고, 아래는 매도 쪽 ETF가 들어간 거죠. 매도 쪽은 제가 말씀드렸죠. 요 표시 나올 때는 20% 올라가면 일단 전략은 청산하는 걸로. 그렇게 따지면 요 구간에서 나와 계속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. 매수 쪽에서는. 매도 쪽에서는 단기간으로 먹고 빠지고. 자, 하락 구간이 켰던 기간을 가볼게요. 매도 쪽도 뭐 나름 괜찮죠. 아직 매도 쪽은 제가 레버리지 2로 높이는 작업은 아직 안 했어요. 이런 건 어때요? 단기간으로 들어가서 며칠 안에 10% 뭐 또 일부 팔고, 이런 조건을 제가 세분화를 좀 시킬 거예요. 상황에 따라서. 이런 식으로 보니까 ETF지만 어느 구간이라도 크게 손실 분은 없죠. 수익은 극대화되지만. 이해가 되세요? 각 항목별 들어갔을 때 매수가를 다 차죠. 그러니까 지금 예스트레이더에서 이 QQQ나 PSQ가 지원이 되면 한 방에 그냥 시뮬레이션 싹 돌리면 끝나는데,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. 조건은 어떻게 있겠어요? 조건이 바뀌면 매수 들어가고, 그때 그 매수가 그리고 최고 얼마가 내려가는지 최고 얼마 올라간지를 계산을 하다 보면 각 ETF에서 나타나는 수익금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. 실제로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, 나스닥 100에는 매수 매도 신호가 없으니까 나스닥 100을 매수 매도 하진 않잖아요. 선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, 그리고 상승 쪽 ETF의 금액과 하락 쪽 ETF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만 해보는 겁니다.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옮겨준다. 매수 쪽, 매도 쪽, 요거 더 추가할 거고,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할 때 이렇게 쭉 봤는데,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목표 금액을 정해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맞아요. 그럼 중간중간 뭐 40%, 60%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면서 수익금을 계속 증대시키는 거죠.
풀리면 다시 들어가, 풀리면 다시 들어가. 그래도 40%에서 풀렸어. 1번 조건이.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레버리지는 그대로 쓰죠. 그래서 앞전에 얼마에 팔린 거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 금액까지 나오게 됩니다. 이거 일일이 계산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자동으로 싹 계산하게 만들 겁니다. 오늘은 나스닥 ETF 상승 쪽과 하락 쪽을 번갈아 가면서 비율 조정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. 물론 1대1 그리고 레버리지 2로 하게 되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. 여기다. 오케이, 여기까지.